저희가 끊임없이 인식과의 싸움을 하긴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홍콩 컨벤션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 인정식 무대 중에 가장 큰 무대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홍콩 컨벤션에 갔을 때 그 범중국과 뭐 그 주변의 말레이시아나 홍콩이나 그런 분들끼리 2년에 한 번씩 하는 컨벤션 무대가 있었어요. 근데 BTS, 방탄 아시죠? 방탄이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슈퍼스타들이 오는 그랬을 때만 열리는 공연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보통 컨벤션 가면 큰 무대 보죠. 코리아 컨벤션이나 우리 랠리 무대나 보잖아요. 그걸 8개 붙여놓은 크기. 그런 무대가 8개가 붙여져 있어요. 지금 넓어요, 땅덩어리가. 홍콩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공연장은 엄청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보통의 무대에 8개 붙여놓은 그 무대에 의해요. 2년 동안 결과를 내신 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8배 되는 무대를 다 채워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군다나 이 무대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2년 동안 1대로 루비 1명을 만들고 팀원을, 그룹원을 100명 만든 걸 1+100이라고 해요. 그리고 1대로 루비를 2명을 만들고 그룹원을 200명을 성장시킨 사람은 2+200이라고 해요. 그렇게 뭐까지 가냐면 4+400까지 가요. 2년 동안. 패러다임을 버리셔야 돼요. 2년 동안 1대로 루비를 4명 이상을 만들고 그룹원을 400명을. 그때 인정받았던 사람이 4+400 인정받았는 누군지 아세요? 쉬동. 정말 1+100부터 4+400까지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야, 이거 보고도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방송 영화는 아니라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왜 이런 되는 사업을 눈치 보면서 전달하지? 저는 이 홍콩 컨벤션 자리에 가서도 또 엄청난 비전을, 확신을 얻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STP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1대1 사업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이 장면이 너무 떠올라요. 되는 사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생을 바꾸고 성공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전달해야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누군가는 알아듣겠지. 더군다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막 사례 발표를 하는데, 스피치를 하는데, 중국은 인구가 많고 되게 쉬울 거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 하나를 만나려면, 이 중에 한 스피커가 있었는데 사람 한 명을 만나려면 2~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겨우 한 사람 만나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1년 내내 100명을 늘려서 온 선생님 출신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돌아와서 제 모든 강의의 제목은요, 대량행동이었어요. 대량행동. 왜? 그 홍콩 컨벤션에서 얻어온 메시지가 대량행동이었어요. 대량행동.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100명 안 만나는 분도 계시죠? 근데 2년 동안 100명을 팀원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400명을 팀원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길래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대량행동. 그래서 되는 일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전달해야 된다. 꼬시지도 말아라. 본질로 전달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 혹은 기회가 주어질 때 네트워크의 본질과 기회에 정말 집중해야 된다. 내 말 실력이나 꼬심 이런 게 아니고 본질로 전달했을 때 진짜 이걸 알아듣는 리더들이, 인재들이 영입이 된다라는 걸 저는 수많은, 지금 사업 8년 차거든요. 수많은 아이템들을 겪어보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단계 잘 푸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스킨 사업을 제대로 매력적으로 푸는 STP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시장성과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아이템 STP.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Q&A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헷갈리지 않으세요? Q&A는 뭐고 STP는 뭐예요? 언제 Q&A라고 언제 STP를 해요? 뉴스킨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뉴스킨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STP를 할 수도 있고. 그쵸? 좀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 뭐야? 물어봤을 때
엄청 열정받고 막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 뉴스킨 자산 만드는 일이야. 세상에는 시간과 돈에 의해서 시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뭐냐면 호기심 정도?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Q&A 강의 같은 걸 들어보면 익은 감자, 덜 익은 감자 구분을 하잖아요. 그냥 던지는 질문인지 진짜 관심이 있어서 던지는 질문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결국 혹시 Q&A는 이주연 인식 사장님 문제라는 혹시 거예요.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 이주연 심지어 사장님 공부 혹시 100% 들리세요? 듣고도 이거 팔아야 되잖아 이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그럴 아, 때마다 복장이 터지잖아요. 그쵸 최현정 사장님? 다 네. 들어놓고 근데 이거 팔아야 되잖아 이러면 어떡해. 근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걸 아시면 돼요. 저희가 알면 돼요. 그들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저는 생각해보세요. 왜 못 알아들을까? 내 명단은 다 별론가? 내가 전달 능력이 떨어지나? 수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뉴스킨 사업의 파격성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래서 못 믿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지 못할 영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어렵게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템을 누군가에게 자산을 만들려고 그들의 유통권 권한을 완벽하게 그들의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일이 있나요? 한 달에 1억도 5억도 10억도 가능한 일이 있나요? 가네코가츠미 사장님 스토리 들어보세요. 첫 달에 10억, 그 다음 달 20억, 40억, 80억 이렇게 버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달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아이템도 파격적이고. 처음에 에이즈락이 나왔을 때 사업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달할지 힘들었잖아요. 무슨 공상, SF, 영화처럼 들렸잖아요. 무슨 젊어져. 조금 수분 주고 주름 펴주고 이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무슨 젊어져. 이해가 너무 파격적이에요. 아이템과 보상, 모든 것이 파격적이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한 방에 알아듣는 사람만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꾸준한 교육과 정보 제공. 그리고 그들이 하는 부정 있잖아요. 우리 대상자들이 하는 부정들은요. 이성이 아니고 감정인 거예요. 감정. 우리가 누군가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성적으로 싫으세요? 감정적으로 싫지 않나요? 네. 그리고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 결혼하신 분들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댁과의 얘기를 할 때 남편하고 얘기가 두세 마디 길어지면 꼭 싸우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직 그릇이 작아가지고요. 시댁 얘기, 친정 얘기 하다 보면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이성적으로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인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부모님을 앞서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고 왠지 내 마음은 이해 못하는데 자기 식구들은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이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정을 들었을 때나 그럴 때는 공감해주고 나도 그랬었다. 그럴 수 있다. 공감해주고 감정을 다스려주고 호기심을 증폭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장님들한테. 완벽하게 큐가 풀려서 오셨다. 뉴스킨 사업에 초대됐을 때 완벽하게 큐가 풀려서 오셨다. 다단계 아닌 거 알겠고 파는 거 아닌 거 알겠고 인맥 많아야 되는 거 아닌 거 알겠고 시간이 없을수록 뉴스킨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알아보러 오신 분. 저는 단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라면 타임머신을 태워서 다 그때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리크루팅 되었을 때 그 시기로 돌려가게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리크루팅 된 과정은 싹 다 잊어버리고 올챙이 쪽은 싹 다 잊어버리고 왜 이 사람 못 알아듣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모든 큐가 풀려서 오지 않아요. 반드시 Q&A는 호기심을 증폭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들어볼게. 진짜 네가 얘기하는 게 맞다라면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호기심이 증폭됐을 때 그들은 들으러 옵니다. 그래서 Q&A에는 이 5가지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풀렸는가? 나는 풀렸는가? 제가 저희 팀의 리더스쿨 한번 그 진행될 때 그 파트를 만들어 보자고 했었어요. 사업자 Q&A. 근데 몇 달 전에 그 장은옥 사장님이 초기 사업자 Q&A 해주셔가지고 위너풀닷컴에 올라가 있거든요. 초기 사업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Q&A. 왜냐면 사업을 하러 와서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상자를 만났을 때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업자는 풀렸는가? 내가 풀린 대로 다 이해시켜서 말해줄 건 아니지만 내가 풀려 있어야 어떤 호기심을 주는 Q&A든 반전 Q&A에 확신과 열정이 섞여요. 그거 아니야 한마디만 해도. 그래서 일단 내가 풀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의 정확한 의도 파악. 질문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그냥 던져보는 건지, 아니면 긍정 Q&A인지, 부정 Q&A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거 파는 거잖아. 인맥 많아야 되잖아.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 안 좋은 거잖아. 그건 다단계에 대한 큐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본질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즉답하지 않기.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초기 사장님들은 이 실수도 해봐야 돼요. 저도 수업시 초기에 강의를 엄청 많이 지금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상으로 저희는 들었잖아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11시, 2시, 11시, 2시 맨날 강의 들으면서 엄청 많이 인풋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서 큐를 던지면 막 쏟아내본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통제하고 호기심을 주는 Q&A로 가보기도 했지만 그 정도의 열정과 들어있는 그 쏟아낼 수 있을 정도의 인풋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수도 해봐야 늘거든요. 그래서 즉답하지 않기지만 만약에 초기 사장님 중에 내가 너무 즉답을 막 혼자 30분 동안 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런 경험도 너무 길게만 안 하시면 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나 스토리를 풀기. 스토리텔링만큼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그런 동화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스토리라서. 스토리라서. 그분의 자녀는 셋이 있었고요.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옛날에 궁궐에 공주가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은 지 3, 40년이 지나가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유나 스토리를 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어떻게 보면 진짜 호기심 있고 익은 감자들이 던진 Q&A에는요. 반드시 클로징이 분명해야 돼요. 대본을 받기 전이다. 대본을 잡으시면 되고요. 대본을 이미 받고 혹은 매니아이다. 그럼 호기심을 줘서 초대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궁금한 거 그걸 알아보는 게 뉴스킨을 알아보는 거야. 반드시 클로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5가지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전. 오늘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실전 Q&A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단계잖아. 그거 다단계잖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일단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죠. 다단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주변에 다단계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거 주변에 뭐 예전에 해봤던 사람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워낙 네트워크를 많이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파트너가 1대1 사업 설명을 붙였을 때 들을 준비를 저는 좀 시키는 편인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원을 부탁한 1대1 파트너도 이분이 예전에 다단계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대화 가운데 예전에 있었다. 근데 너무 별로였다는 거예요. 다단계 경험이 별로 좋지 않으신 그 다단계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분 때문에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어떠세요? 사실 사람들 만나다 보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 왜?
본인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가 있으면 되게 착해야 될 것 같고 뭐든지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예전에 제 주변에 별로였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근데 내가 우연히 알게 되신 지인이 있는데 저런 사람이 되게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궁금하네. 저분이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일이라면 그건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 경험을 또 스토리로 풀어주는 거죠. 혹은 대기업 다니 삼성 뭐 이렇게 LG 이런 대기업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안티카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업군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 주변에 별로 저 회사 어떻게 들어갔지? 혹은 저 회사 뭐 왜 오너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미지가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풀린 적이 있었다. 직업군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라고 해서 들을 준비를 시키고 1대1 사업 설명을 해서 또 보상으로 연결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근데 이런 Q&A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말투와 그리고 스마트한 그러니까 똑똑해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표정, 말투, 복장,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매너. 저는 매너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차를 탔다가 내렸는데 맨날 뭐 컵이 남아있다던가 이 옆에 포켓에 휴지가 막 꽂혀 있다든가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섭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들은. 예전에 이시카미준 사장님이었나요? 박모세 사장님이 지금 위원장이신 박모세 사장님 팀에서 그 의전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요만한 그 뭐죠? 종이 하나 남기지 않고 본인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누가 앉아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엄청난 매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박모세 사장님 놀랬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스마트 랭귀지. 우리가 굳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뿜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리더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전에 그 다단계 했던 그 아줌마랑은 정말 다르시네요. 그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하는 뉴스킨이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분들을 담기 위한 Q&A고 저는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가끔 또 장형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하는 Q&A 이렇게도 하지만 제일 쉽게 하는 Q&A는 저는 그래요. 아 그런 다단계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것만 아니면 되시겠어요? 뉴스킨 자산 만들 수 있는 일인데 월세 수입 버는 일인데 그거 아니면 괜찮으세요? 이렇게도 해요. 모든 큐에 그것만 아니면 되시겠어요? 파는 것만 아니면 되시겠어요? 자산 만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Q&A를 전 실제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말투와 절대 귀에서 눌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공을 더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이 뭐야? 사장님들 뉴스킨이 뭐야? 라는 질문에 답을 빨리 얻으셨나요? 저는 사업 초기 저는 1년 만에 그래도 열심히 해서 루비가 됐는데 루비 될 때까지도 뉴스킨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버버 했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은 무점포 프랜차이즈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메이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배운 Q&A에서 하는 그런 것들. 이 답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 답을 그냥 우연히 찾게 됐는데 무슨 강의들을 듣다가 이분 거 저분 거 조합해서 찾게 됐는데 이 답을 얻고 신받다를 외쳤어요. 와 내가 진짜 1, 2년 동안 왜 이 답을 못 찾았을까? 이거면 되는데 라고 해서 실제로 최근까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뉴스킨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뉴스킨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에 그 칼자를 제가 쥐고 오는 거죠. 누구야? 윤정아. 누구나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싶겠지. 그래서 요즘 그런 뷰티 사업이나 안티에이징 사업 너무 잘 되잖아.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돈 될까? 유스킨 그런 일이야. 그럼 돈 되겠지. 너는 피부 건강 돈 어디에 관심 있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질문. 근데 이게 만약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덜 익은 감자거나 아직은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냥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볼게. 궁금해지면 꼭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은연중에 얘기해요. 피부 건강 돈 너 어디에 관심 있어? 야 당연히 돈에 관심 있지. 그래? 유스킨 돈 버는 일이야. 돈 잘 돼. 돈 많이 벌려. 근데 돈의 형태가 달라. 너 옷가게 하는 저의 예를 드는 거죠. 너 옷가게에서 500만 원 벌고 싶어? 건물 월세 수입으로 500만 원 벌고 싶어? 야 그럼 당연히 건물 월세 수입으로 벌고 싶지. 유스킨 그런 일이야. 너 같은 애면 진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너 시간 언제 돼? 주말이 편해? 주중이 편해? 그럼 여기서 또 한 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얼떨결에 주중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데모는 안 받아보신 분이면 데모는 보여주면 되고 매니아인 경우에는 너도 계속해서 쓰잖아. 다시 한번 리프레시. 너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처음엔 안 쓸 것 같이 하더니 지금 2년 동안 쓰고 있다? 2년 내내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해서 초대로 연결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피부나 건강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럼 피부 건강 따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침 저녁 먹고 바르는 것만으로 고민하는 게 해결된다면 좋겠지. 그게 가능한지 제품 테스트 한번 받아봐. 되면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여줄게. 주중이 편해? 주말이 편해? 이건 너무 그냥 구구단처럼 나와야 돼요. 뉴스킨이 뭐야? 누가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싶겠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돈 되겠지. 뉴스킨 그런 일이야. 넌 어디에 관심 있어? 피부 건강 돈? 아 피부 건강? 아침 저녁 바르는 것만으로 그거 해결되면 어떨 것 같아? 그게 가능하다면 돈도 되겠지? 제품 테스트 한번 받아봐. 이거 그냥 한 번에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킨 제대로 알아봐야겠네.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똑똑한 네가 직접 확인해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는 거잖아.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유스킨 잘 파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만지부위 하면 500만 원 벌잖아요. 파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만지부위 안에 루비라인 들어가 있잖아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유통 실력입니다. 유통 능력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팔지 않고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 생각나는 프랜차이즈 뭐 있어?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먹을 수 있겠어? 생각나는 프랜차이즈 뭐 있어? 물어보면 보통 치킨, 카페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커피는 매일 마실 수 있지만 한 집 걸로 한 집이 카페야. 치킨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먹을 수 있겠어? 근데 화장품은 어때? 아침에 눈 뜨면 바르고 자기 전에 또 바르지. 남녀노소 매일매일 사용하는 아이템이니까 땡큐지. 안 그래? 그런데 진짜 파는 애 같았으면 난 유스킨 못했을 거야. 나 잘 알지? 40이 다 되도록 스킨 로션 안 바르는 거. 그리고 너 그거 알지? 나 옷가게 했을 때 나 지금 뭐 뉴스킨 시작했다 그러면 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 멀리서 외상값 있는 손님이 다가와도 내가 도망갔잖아. 왜? 내가 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쉬운 소리 같아서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토리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파는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품이 제 역할을 하면 두세 번 만나서 가이드 해주면 알아서 전화로 인터넷으로 재구매하더라고. 그런 소비자 마니아 15명, 20명이 묶이면 건물 월세 수익처럼 따박따박 100만 원씩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너도 그런 수익 관심 있어? 계속 팔아야 하는 건지 알아서 팔려 나가는 건지 제품 테스트 한번 해보여 줄게. 그런 수익 필요하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는 거잖아. 왜?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원래. 여러 형태의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넣어봤는데 왜 파는 거 아니면 나랑 같이 뉴스킨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딸 알지?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서 아딸 스토리 많이 씁니다. 지금은 뭐 감탄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아딸 알지? 아딸 파주에서 아빠는 튀김 튀기고 딸은 떡볶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손님 미어 터져. 그럴 때 이 아버지와 딸은 고민을 하겠지. 가게를 넓힐까? 아니 분점을 낼까? 근데 이 두 분은 너무 똑똑했던 거야. 이 노하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럼 이걸 프랜차이즈 형태로 유통을 해보자. 내 노하우를 알려주고 거기서 로열티 수입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지금 아따 프랜차이즈가 된 거야. 근데 그분들 오너들이 지금 손님 몇 명 오는지 관심 있을까?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몇 개 늘어날지에 관심 있을까? 뉴스킨 그런 일이야. 이분이 만약에 소비자거나 매니아면 너 뉴스킨 제품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언제까지 쓸 것 같아? 그렇지. 처음에는 내 얼굴 봐서 팔아줬을지 모르겠지만 제품만 좋다면 계속 쓰겠지. 나한테 너처럼 마니아 소비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엄청 많아. 심지어 4, 5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소비자들도 많아. 그런 소비자들이 많으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건물 월세 수입처럼 100만 원씩 따박따박. 확률적으로 그 소비자들 중에 한두 명은 나같이 이런 수입에 관심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 유통망 만들고 확장하는 법 알려주고 대리점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그런데 건물 월세 같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판다면 팔아서라도 만들어야지. 너도 그런 수입 갖고 싶지 않아? 이 Q&A의 핵심은 뭐냐면요. 파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친구한테 팔았잖아요. 뭐라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은 생각해요. 이거 팔아놓고 나한테 팔아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본질은 뭐예요? 건물 월세 수입이잖아요. 본질로 푸는 Q&A라고 했잖아요. 이 수입이 건물 월세 수입, 재구매에 의한 건물 월세 수입 같은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데몬을 못 받은 사람은 데몬 아니면 호기심 주고 초대. 근데 제 Q&A 항상 끝은요. 너도 그런 수입 갖고 싶지 않아? 너도 그런 수입 원해? 라고 항상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사업 8년 차 해보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던데요. 예전에는 이쯤 되면 발을 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런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어때요? 그런 수입이라면 관심 있지. 그런 수입이라면 관심 있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만큼 경기도 너무 어렵고요. 타임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뭔가 아이템과 도구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1대 사장님의 후원을 하면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원단 사업, 제 이제 파트너 중에 원단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이 이제 1대1 미팅을 요청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예전에 원단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알게 된 지인이었어요. 파트너랑. 그러다가 원단 사업이 이제 하향세가 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찍 접고 한 1년 반 전에 닭강정 유통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닭강정을 시식도 하면서 유통을 하는 그거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걸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 6개월 동안 너무 잘 됐대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루에 돈을 막 이만큼씩 돈다발을 갖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갔을까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시식도 못 하잖아요. 마스크 다 끼고 다니니까. 전병 금지됐잖아요. 시식도 못하고 팔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서 진짜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근데 새아이의 아빠예요. 보험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받고 있는 과정 중에 저를 만났고 오늘 또 미팅이 시청에서 그분과 함께 잡혀 있어요. BUM 1, 2, 3 들으셨거든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전 그냥 이 얘기했어요. 왜? 이분은 파는 건지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했어요. 저는 4, 5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본 소비자가 많아요. 처음엔 내가 파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파는 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관심 있으세요? 건물 월세 같은 수입인데. 그랬더니 그런 수입이라면 당장 알아봐야죠.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생각보다 미팅이 너무 일찍 끝났어. 그런 수입이라면 저 필요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오셨는데도 비어잉 원투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이거 팔면 어떻게 해야 돼? 팔려면 어떻게 돼?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를 들으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비어잉 원투를 듣는 과정에서 또 파는 거잖아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얘기해요. 무엇을 팔고 싶으세요? 이제 단계가 달라진 거죠. 일반 소비자는 대상자가 아니라 비용 원투 듣는 과정에서 또 풀어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질문을 하는 사람. 개인으로 팔고 싶으세요? 팀으로 팔고 싶으세요? 제품 팔고 싶으세요? 사업 기회 팔고 싶으세요? 둘 다 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 속도가 빨라요. 근데 무엇을 팔 수 있는지 팀으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드리러 제가 갑니다. 팀으로 파는 방법 알려주고 기회를 파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만납니다. 또 가장 간단한 Q&A 파는 거잖아 했을 때 그거 아니면 괜찮아? 파는 일만 아니면 되겠어? 파는 일 아닌데 네가 5년 10년 집중해서 정말 건물 월세 수입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그런 수입은 원해? 이게 가장 간단한 저의 Q&A입니다. 인맥 많아야 되잖아. 인맥 없어도 되면 뉴스킨 하게? 묻죠. 예전에는 싸우듯이 했어요, 제가. 야, 인맥 없어도 되면 뉴스킨 나랑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덤볐는데 지금 되게 유해졌어요. 인맥 없어도 되면 뉴스킨 하게? 웃으면서. 백종원에게 요식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두 사람이 찾아온다면? 인맥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 인맥 없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 아는 사람만 써주는 제품이라면 그건 사업하면 안 돼. 아는 사람도 얼굴 봐서 팔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품이 좋지 않으면 계속 써줄까? 사업이 되려면 모르는 사람도 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평생 사용할 만한 제품이어야지. 그런 제품인지 제품 체험 한번 받아봐. 제품 좋아서 평생 쓰겠다는 맨 뒤에는 항상 월세 수입이 들어가죠. 재구매가 들어가고 제품 좋아서 평생 쓰겠다는 마니아 소비자 15명, 20명이면 평생 건물 월세 같은 수입이 100만 원씩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없는 인맥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하지 않겠어? 혼자서가 아니라 먼저 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나 같은 선배가 그걸 바로 옆에서 돕는다면 더 쉬워지겠지. 더 쉬워지겠지. 그러면서 맛집 예도 들어요. 맛집. 왜 TV 프로그램에서 요즘 맛집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 그래서 막 검색해보면 해서 찾아가보면 놀랄 때 많지 않아?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곳에 맛집이 있잖아. 근데 문전 성시를 이루지? 그 사람이 인맥 많아서 유동인구 많아서 성공한 걸까? 아니야. 진짜 제품과 서비스, 음식 맛과 그분의 주인의 정말 그 어떤 음식을 만드는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게 좋으니까 입소문 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를 많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위너플러 사업자 중에 굉장히 맛집을 운영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든 예가 그거예요. 그분을 많이 찾아오신대요. 저는 노하우 배우고 싶다고. 그 전직에서 굉장한 맛집을 운영하시는, 대박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신의 노하우 알려달라고. 저는 인맥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배워가지고 하면은 먹으러 와. 그럼 다 올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대요. 노하우 알려달라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요. 진짜 인맥도 없고요. 노하우도 없고요. 여태까지 배운 것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알려만 주신다면 제가요. 가능하다면 더 좋은 재료 쓰고요. 가능하다면 더 양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어떤 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 대박집 사장님이 2번 고민 안 하고 후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인맥만 하나 성공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배운 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배운 대로 그리고 아이템이 제 역할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소비자 만나서 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두 번째 대문이었어요. 사업자 혼자 이제 뉴스킨 대문을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대문. 우리 작은 언니. 우리 작은 언니 나중에 뉴스킨 사업하러 오면 눈총 좀 받을 거예요. 대문을 하는데 저는 그때 잘 모르는데 이제 열정으로 뛰어나간 거죠. 겨우 대문만 외워가지고 했는데 우리 언니 완전 머리형이거든요. 뒤에 성분표를 보면서 이건 왜 들었어? 이건 왜 들었어? 올로브도 너너브도 베드라며. 이건 내가 알기로는 그런 성분이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꼬치꼬치 따지더니 하나도 안 팔아주는 거예요. 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LOI 기간이었거든요. 팔아줄 줄 알고 갔더니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 시기를 지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데모를 정확하게 알고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50만 원, 100만 원치씩 막 나가던데요. 그거는 제품이 제 역할을 했고 내가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배워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Q&A. 인맥 많아야 되는 거면 너한테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사업만 아니면 월세 수입 관심 있어? 뉴스킨 그런 수입 가능한 일인데 알아보자. 이게 가장 간단한 Q&A. 그것만 아니면 되겠어? 왜 그것만 아니면 되겠어 했을 때 호기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인맥 많아도 되는 거 인맥 안 많아도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 둘은 인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만 아니면 되겠어? 라고 우회해서 돌려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정말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오늘 만나는 그분에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간단하게. 뭔가 큐가 들어온다라면 그런 과정에 있는 대상자라면 그것만 아니면 되겠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 뒤가 길면 안 돼요. 이 Q&A는 그 뒤가 길면 안 돼. 그냥 이 뉴스킨은 건물 월세 수입이 가능한 일이야.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것만 아니면 되겠어? 파는 것만 아니면 되겠어? 다단계만 아니면 되겠어? 인맥 망치는 거 아니면 되겠어? 이렇게. 자신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큐 안 하신 분, 사업하러 오신 분 중에 5% 빼놓고는 95%는 다 할걸요? 자신이 있어서 시작하신 분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안 했, 뭔 자존심인지. 그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속으로 생각해서 속으로. 아, 근데 나 화장품 좋아하지도 않고 나도 안 바르는 걸 누구한테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도. 글쎄, 왜 못할 것 같아? 너같이 성실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좋고 주변에 넌 되게 신뢰감 있잖아. 이렇게 과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 네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생소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100%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너 나랑 결혼해서 이제 친구인 경우에요. 결혼해서 한참 막 임신 준비하고 했었을 때 우리 모두 겁났었지. 그리고 임신했을 땐 그나마 나 뱃속에 있으니까. 아이 낳을 거 생각하면서 겁먹어가지고 막 육아 책 보고 삐뽀삐뽀 119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걱정돼서 낳기도 전에 막 공부하면서 우리 겁먹었었잖아. 그렇게 자신 있어서 아이 낳은 거 아니잖아. 근데 왜 하나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 왜?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과 너무 가치 있는 생명이고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지 않아? 그것처럼 자신 있어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학생 예도 들죠. 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아이가 신학기 시작할 때, 학년 바뀔 때, 걱정 안 하는 아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는 유난히 가서 친구 몇 명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누가 되실까? 엄마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고.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지 않냐고. 똑같다고. 이 일도. 100%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죠. 자신 없고 두렵지만 그걸 극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대가나 가치가 있는 기꺼이 그 일을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가치가 크다면? 그러면서 박윤정 사장이 많이 드는 게 있죠. 건물 청소. 1년 동안 이 건물을 청소한다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시간에 이 건물 줄게. 그럼 안 하시겠냐고. 다 한다고 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들죠. 엔터테인먼트, 보아 예를 들기도 하죠. 뉴스킨도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야. 그런데 그 대가가 단순 월급 같은 게 아니라 수수료가 아니라 자산과 권리 수입이고 성공한다면 내 삶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인데 기꺼이 변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월세 수입이 가능하다라면 변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모든 것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인 건 뉴스킨 성공자들은 말을 잘한다거나 인맥이 좋다거나 전직 판매 왕이었다거나 그런 공통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게 감사하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오늘부터가 중요해. 가르쳐 줄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처음부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뷰의 1 듣고 2 듣는 과정에서. 그럴 때 강력하게 티업을 해야 되는 게 뷰의 3, 시스템의 파워죠. 시스템의 파워를 듣고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강의 2-3번 더 듣게 하고 뭘 해야 돼요? 비즈니스 가이드. 비즈니스 가이드 하면서 1대1 GPS 미팅하면 그게 또 많이 풀리죠. 제가 한 가지 더, 이것도 실사례예요. 파트너 사장이 이제 대상자 파트너 사장님과 실제로 이제 BUM3를 하고 비즈니스 가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소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Q에 대한 답을 BUM 1, 2, 3를 통해서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 딴소리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쉬운 소리는 못 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 가이드를 하는데 아쉬운 소리는 못 할 것 같아요. 이 얘기 하시길래 내가 5년 짧게 대답해드렸어요. 5년, 10년 집중해서 정말 건물 월세 같은 수익 매달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고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한데 아쉬운 소리 안 하실래요? 그랬어요. 하겠대. 하겠대. 결국엔 본질이라는 거예요. 건물 월세 수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지를 안다라면 파는 거여도 하고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일이어도 하고요. 좀 자신 없어도 실력을 갖춰서라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맥 없어도요. 만들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여기서 만드는 자산 권리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입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초대해. 무조건 초대해. Q&A에 대한 답은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예요. 근데 가끔 Q&A 아침 미팅 진행하다가 전날 어떤 Q를 던지는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했어요. 라는 사례를 들으면 너무 언저리야. 언저리.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언저리. 사장님들 이 뉴스킨 왜 하세요? 자산 아니면 제품 좋으면 이 사업 하세요? Q&A 하는 과정에서 자꾸 제품이 좋대. 제품 좋아서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여서 이 사업 하세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서 이 사업해요? 이 사업이 나에게 자산을 통한 월세 수익, 권리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품이 진짜 좋으면 제품만 쓰면 돼요. 이 사업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업의 진짜 가치가 뭐예요? 가치를 알면 대가지 부르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의 가치, 자산, 성장, 사람 그 3가지 때문에 우리가 뉴스킨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통로로 나한테 큐를 던졌든 이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장, 사람 이거 전달하면 안 돼요. 문화가 너무 좋아. 그렇다고 뉴스킨 하나요? 자산. 저는 철저하게 자산 때문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Q&A는 끝에는 무조건 그거예요. 너 그런 월세 수입 필요해? 그런 수입이라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Q&A에 대한 답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다. 이거 한 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하는 이유다. 마이 뉴스킨, 와이 뉴스킨, 유어 뉴스킨. 그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냉정이세요? 열정이세요? 냉탕이세요? 열탕이세요? 오고 가고 계신가요? 그냥 한 34도쯤에 온탕에 계신가요? 지금 위너풀이 엄청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랜선 SBP 워크샵 보셨죠? 너무 뜨거워요. 특히 리더들이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과정 중에서도 위너풀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냉정이면 그냥 시간 낭비 안 하시고 가시면 되시겠죠. 근데 그냥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쯤이면요. 너무 힘든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저도 그 시기가 있어 봤기 때문에.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열정이 있으면 쉬워요. 열정이 있으면요. 부정을 당해도 거정을 당해도 정말 아랑곳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열정으로 채울 수가 있냐? 강의, 독서. 강의, 독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0번 모든 강의 말미에 강조하고 싶은 건 강의와 독서예요. 제가 이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사장님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유동부, 춘천의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아시는 분?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대박집인데요. 춘천의 치아바타 집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택배로 받으려면 2주가 걸린대요. 가서 살려면 영업을 40분밖에 못해. 모든 치아바타가 40분 안에 다 팔려. 이 스토리를 우연히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사업에 7번이나 망하신 거예요. 이 유동부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장님 이름. 유동부라는 사장님이 사업에 7번이나 망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는 7번 망할 때는 지난날을 되돌이켜보니 7번 망할 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냐. 자, 지금부터 초재다.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직원들을 33초 안에 치아바타를 말아야 되는 기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돈. 34초 안에 못 말면 근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르고. 그 돈만 쫓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맛이 워낙 좋아서 잘 됐었대요. 근데 하루 직원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랬대요. 울면서 사장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세요. 그러면서 한 번에 모든 직원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퇴사를 해버렸대요. 그렇게 사업 7번을 망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 감정까지 메마른 사람이었냐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떤 정말 불치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이 마음에 아들이 군대 가서 불치병을 얻어서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감정과 희노애락이 사라진 상태. 돈만 쫓다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을 하다가 퇴근 후에 응급실에 찾아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대요. 자기는 그런 인간이었대. 근데 항암 치료를 받던 아들이 나와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겠죠. 이분도 항암 치료를 막 받고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아들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햄버거였대요. 햄버거. 근데 그때는 다 망해가지고 막 돈도 없고 이러는데 5,000원짜리가 있길래 그 동네에 아무 햄버거집이나 들어가서 아들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항암 치료를 받은 모든 면역이 떨어져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사준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온몸에 발진이 나면서 발작이 된 거야. 그 햄버거를, 파는 햄버거를 먹고. 그래서 그때 정신이 차려졌대요. 이 사장님이 정신이 차려졌대요. 내 아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야겠다. 정말 나쁘는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좋은 것만 넣어서 만드는 햄버거. 내 아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유동부 치아바타가 시작이 된 거고요. 진짜 오픈을 하면 40분 만에 품절되고요. 택배를 받으려면 2주가 걸리는 엄청 대박집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180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는 이제 잘 되는 방법을 혹시 이게 쫄딱 망해도 잘 되는 방법을 안 돼요. 2가지만 하면 된대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처럼 절대 안 하면 된대요.
반대로 하면 된대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행위와 전혀 반대로 하면 된대요. 옛날에 자기와 반대로. 사람을 돈으로 알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걸. 그거 안 하면 된대요.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사업의 성공의 원리는 너무 간단하다. 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처럼 하고 안 되는 사람처럼 안 하고. 그 두 가지만 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 간단한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1년 매출이 거의 30억 가까이 빵 팔아서 프랜차이즈도 아닌데도 매장 하나로 그렇게 성공을 일구셨거든요. 냉정과 열정 사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의 듣고 독서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면 알잖아요. 안 되시는 분 저분 왜 안 되시겠다 알지 않아요? 그분 하는 것대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아 저래서 안 되는구나 반대로. 저분은 왜 잘 되지? 왜 잘 되지? 그분처럼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 뜨겁고요. 더 대면에 강해지고요. 실력 쌓고요. 강의 많이 듣고요. 독서 많이 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복장이 다르고요. 말투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내가 정말 너무 잘하고 싶고 열정이 끓는다. 잘 되는 분, 그분처럼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또 시간을 딱 맞췄네요. 네. 사장님들 너무 이른 시간부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동하실 때 정말 안전운행 하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그룹 형성해서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닝스쿨 강사로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